누구나 시 하나쯤 가슴에 품고 산다. 김선경 님이 엮은 101편의 시가 챕터 8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중 챕터 1에 실린 13편의 시를 차례대로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시가 내 마음속으로 들어왔다. 귀뚜라미가 울면 가을이다. 손톱만한 이 작은 곤충은 자연의 기운을 어떻게 알아챌까? 비밀은 온도에 있다. 귀뚜라미는 온도에 따라 울음소리를 다르게 낸다. 기온이 높으면 소리가 높고 빠르다. 섭씨 24도 근처에서 고른 박자와 높이로 우는데 이때 음색이 가장 아름답다고 한다. 귀뚜라미 소리가 적당히 듣기 좋다면 그때가 24도다. 그래서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귀뚜라미 울음소리로 온도를 알아냈다고 한다. 15초 동안 울음을 세어 여기에 39를 더하면 온도가 나온다. 또 귀뚜라미 울음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입이 아니라 두 날개를 비벼서 내는 소리다. 수십 개의 돌기가 솟은 날개를 다른 날개에 비벼서 내는 것이다. 그것은 바이올린을 켜는 원리와 같다. 돌기의 개수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므로 지구상에 똑같은 귀뚜라미 울음은 없다. 사람의 지문처럼 추워지기 전에 짝을 만나야 하는 수컷은 누구보다 크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려고 최선을 다한다. 짝을 찾는 간절함이 깃든 귀뚜라미 울음은 예로부터 사람이 마음을 맑고 고요하고 애잔하게 했다. 시인 두보는 슬픈 거문고나 피리 소리도 귀뚜라미의 천진한 감격에 비하지 못한다고 했고, 조선시대 박효간이란 선비는 귀뚜라미 넋이 되어 가을밤 님의 방에 가서 날 잊은 그의 깊은 잠을 깨워볼까 하노라 라고 노래했다. 그중 앞거는 박용래 시인의 은버들 몇잎의 마지막 구절이다. 귀뚜라미 정강에 시린 백로. 가을의 서늘함을 이토록 잘 표현한 문장이 있을까? 가을을 알리는 절기인 백로는 기온이 떨어져 풀잎에 이슬이 맺힌다는 뜻이다. 기온이 뚝 떨어진 가을밤, 풀숲에서 이슬 방울을 정강이에 매달고 우는 귀뚜라미를 생각하면 내 정강이가 다 시리다. 귀뚜라미의 시린 정강이를 가만히 쓰다듬어 주고도 싶다. 가을이 되면 나는 늘 이 문장을 떠올리며 감상에 젖곤 했다. 엄마의 그 말을 듣기 전까지. 몇 해 전 엄마와 골목을 걸어가고 있을 때였다. 어둑어둑한 골목엔 담벼락 틈에서 울어대는 풀벌레 소리로 가득했다. 불쑥 엄마가 말했다. 엄마 말이야, 이제 귀뚜라미 소리 듣지 못하겠지. 맞다, 엄마는 귀가 잘 들리지 않았다. 내가 중학생일 때 옥상 사다리에서 떨어져 땅에 머리를 부딪힌 뒤부터 엄마는 청력을 조금씩 잃어갔다. 나는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엄마는 언젠가는 완전히 들리지 않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가 보다. 그리고 그날이 멀지 않았음을 예감하고는 무심코 그렇게 말한 것이다. 오랜 시간 엄마가 느꼈을 몸과 마음의 불편함, 듣지 못하리라는 불안과 외로움이 그 말 한마디에서 다 느껴졌다. 아, 정말 엄마에게 뭐라고 해야 할지 말없이 걷기만 했다. 살다 보면 마음을 울리는 순간들이 온다. 어떤 말, 어떤 행동,
어떤 냄새, 이미지, 풍경, 감정, 느낌들이 마음을 흔든다. 그 흔들림을 시인은 예민하게 포착하여 언어의 그물로 건져 올린다. 그 순간의 번쩍임을 시적 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 삶에서 만나는 시적 순간은 얼마나 될까? 삶을 돌이켜보게 하고 예감하게 하는 시적 순간들. 삶의 갈피에 숨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마음에 담아가는 만큼 삶은 나아지고 충만해질 것이다. 뭐잖아, 귀뚜라미 소리를 듣지 못할 거라는 엄마의 말은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 하나의 시가 되었다. 견뎌온 만큼 견디겠다는 엄마의 다짐이 스며있는 그 말이 슬프지만 아름답게 느껴진다면 나는 너무 나쁜 딸일까? 이제 나의 가을에는 이슬 묻은 귀뚜라미 정강이 되신 엄마의 말을 생각한다. 정말 그럴 때가 이어령. 정말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어디 가나 벽이고 무인도이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누가 괜찮니? 라고 말을 걸어도 금세 울음이 터질 것 같은 노엽고 외로운 때가 있을 겁니다. 내 신발 옆에 벗어놓았던 작은 신발들, 내 편지 봉투에 적은 소신인들의 이름, 내 귀에다 대고 속삭이던 말소리들은 지금 모두 다 어디 있는가? 아니 정말 그런 것들이 있기라도 했었는가? 그런 때에는 연필 한 자로 잘 깎아 글을 씁니다. 사소한 것들에 대하여, 어제보다 조금 더 자란 손톱에 대하여, 문득 발견한 묵은 흉터에 대하여, 떨어진 단추에 대하여, 빗방울에 대하여. 정말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어디 가나 벽이고 무인도이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문득 잘못 살고 있다는 느낌이. 오규원. 잠자는 일만큼 쉬운 일도 없는 것을, 그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어 두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있는 밤 1시와 2시의 틈 사이로, 밤 1시와 2시의 공상의 틈 사이로 문득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이 내 머리에 찬물을 한 바가지 퍼붓는다. 할 말 없어 돌아누워 두 눈을 멀뚱하고 있으면 내 젖은 몸을 안고 이왕 잘못 살았으면 계속 잘못 사는 방법도 방법이라고 악마 같은 밤이 나를 속인다. 아버님의 안경. 정희성. 돌아가신 아버님이 꿈에 나타나서 눈이 침침해 세상일이 안 보인다고 내 안경 어디 있냐고 하신다. 날이 밝기를 기다려 나는 서랍에 넣어둔 안경을 찾아 아버님 무덤 앞에 갖다 놓고
그 옆에 조간신문도 한 장 놓아드리고 아버님 잘 보이십니까? 아버님 세상 일이 뭐 좀 보이는 게 있습니까? 머리 조아려 울고 울었다. 자화상 윤동주. 산 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산 속에서 나희덕.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막무가내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산 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이름 부르는 일. 박남준. 그 사람 얼굴을 떠올리네. 초저녁 분꽃 향내가 문을 열고 밀려오네. 그 사람 이름을 불러보네. 문 밖은 이내 적막강산. 가만히 불러보는 이름만으로도 이렇게 가슴이 뜨겁고 아플 수가 있다니. 처음엔 당신의 착한 구두를 사랑했습니다. 성미정. 처음엔 당신의 착한 구두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다 그 안에 숨겨진 발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다리도 발 못지않게 사랑스럽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당신의 머리까지, 그 머리를 감싼 곱슬머리까지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저의 어디부터 시작했나요? 삐딱하게 눌러쓴 모자였나요? 약간 휘어진 새끼손가락이었나요? 지금 당신은 저의 어디까지 사랑하나요?
몇 번째 발가락에 이르렀나요? 혹시 제 가슴에만 머물러 있는 건 아닌가요?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그러했듯이. 당신도 언젠가 모든 걸 사랑하게 될 테니까요. 구두에서 머리카락까지 모두 사랑한다면 당신에 대한 저희 사랑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것 아니냐고요. 이제 끝난 게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처음엔 당신의 구두를 사랑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구두가 가는 곳과 손길이 닿은 곳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시작입니다. 조용한 일 김사인. 이도 저도 마땅치 않은 저녁. 철 잃은 낙엽 하나 슬며시 곁에 내린다. 그냥 있어볼 길밖에 없는 내 곁에 저도 말없이 그냥 있는다. 고맙다. 실은 이런 것이 고마운 일이다. 소주 한잔 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닐세. 백창우. 울지 말게.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날마다 어둠 아래 누워 뒤척이다 아침이 오면 개똥 같은 희망 하나 가슴에 품고 다시 문을 나서지. 바람이 차다고, 고단한 잠에서 아직 깨지 않았다고 집으로 되돌아오는 사람이 있을까? 산다는 건 만만치 않은 거라네. 아차 하는 사이에 몸도 마음도 망가지기 십상이지. 화투판 끝발처럼 어쩌다 좋은 날도 있긴 하겠지만 그거야 그때뿐이지. 어느 날 큰 비가 올지 그 비에 뭐가 무너지고 뭐가 떠내려갈지 누가 알겠나. 그래도 세상은 꿈꾸는 이들의 것이지. 개똥 같은 희망이라도 하나 품고 사는 건 행복한 거야.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고 사는 삶은 얼마나 불쌍한가. 자, 한 잔 들게나. 되는 게 없다고, 이놈의 세상 되는 게 족도 없다고 술에 코 박고 우는 친구야. 오늘의 결심. 김경미. 라일락이나 은행나무보다 높은 곳에 살지 않겠다. 초저녁 별빛보다 많은 등을 켜지 않겠다. 여행용 트렁크는 나의 서재, 지구 끝까지 들고 가겠다. 썩은 치아 같은 실망, 오후에는 꼭 치과에 가겠다. 밤 하늘에 노랗게 불 켜진 보름달을 신호등으로 알고 급히 횡단보도를 건넜으되 다치지 않았다. 생각하면 티끌 같은 월요일에, 생각할수록 티끌 같은 금요일까지 장틀 먼지에 다치거나 내 어금니에 혀 물린 날 더 많았으되 함부로 상처받지 않겠다. 목차들 재미없어도 크게 서운해하지 않겠다. 너무 재미있어도 고단하다. 잦은 서운함도 고단하다.
안개를 알지만 제 발목보다 가는 담벼락 위를 걷는 갈색의 고양이처럼 비관 없는 애정의 습관도 길러 보겠다. 방문객 정현종.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환대가 될 것이다. 어느 날 하느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어느 날 하느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준 희귀한 선물을 잘 유지하였느냐? 너희의 얼굴을 내보이라. 기쁨과 희망이 잘 보존돼 있느냐? 배꼽을 위한 연가. 김승희. 인당수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 저는 살아서 시를 짓겠습니다. 공양미 300석을 구하지 못하여 당신이 평생을 어둡더라도 결코 인당수에 빠지지는 않겠습니다. 어머니, 저는 여기 남아 책을 보겠습니다. 나비여, 나비여, 애벌레가 나비로 날기 위하여 누에 고치를 버리는 것이 죄입니까? 하나의 알이 새가 되기 위하여 껍질을 부수는 것이 죄일까요? 그 대신 점자책을 사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점자 읽는 법도 가르쳐 드리지요. 우리의 삶은 모두 이와 같습니다. 우리들 각자가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외국어와 같은 것. 어디에도 인당수는 없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스스로 눈을 떠야 합니다. 챕터 1에 실린 13편의 시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업로드될 영상에서 챕터 2가 이어지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